근육 수축을 위한 에너지원. 자, 근육은 ATP, 아데노신 3인산을 에너지원으로 움직입니다. 근육세포에는 아데노신 3인산이 고갈되었을 때를 대비한 여러 기전들이 발달되어 있어 근육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근육세포의 인산 크레아틴은 ATP 저장량보다 두세 배 더 많이 저장되어 있고 ATP가 소모된 다음에 다시 짧은 시간 안에 ATP를 재합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세포 내에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저장되어 있어서 에너지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리코겐은 분해돼서 포도당이 되고 포도당은 해당 작용을 통해서 피부로산이 됩니다. 자, 피부로산이 산소가 충분할 때는 시트르산 회로에서 산화 과정을 겪으면서 ATP를 생성을 하지만 근육이 활발히 운동하는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호흡을 가파르게 쉬게 되는 이유는 산소를 더 많이 섭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포도 마찬가지로 ATP보다는 산소 부족을 먼저 겪게 되는 겁니다. 이때 피부로산은 젖산으로 전환되어서 사이질액이나 혈액으로 확산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해요. 사이질액이나 혈액. 세포가 산소와 이 에너지원을 받는 그 메커니즘을 보면 혈관에서 혈액이 이렇게 흐르고 있겠죠? 바로 세포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얘랑 이 간질액, 사이질액이 먼저 대사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질액의 안에 이제 세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질액과 세포가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산이 사이질액이나 혈액으로 확산되게 되면 같은 용매 안에 젖산이 증가되게 되면 젤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농도가 증가되면 될수록 점성이 증가돼요. 점성이 증가될수록 이 용매 안에서 대사는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물에서는 헤엄칠 수 있지만 진득한 늪에서는 쉽게 이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혈액에서 사이질액, 사이질액에서 세포로 에너지원이나 산소들이 확산을 이뤄야 되는데 얘네들이 농도가 증가해서 끈적일수록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오랫동안 뭉쳐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사열, 그러니까 손 따는 그 침 있잖아요. 이 띡띡띡띡 눌러가지고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로 예를 들어서 승모근이 오랫동안 만성화로 이렇게 굳어 있다. 그럼 거기를 이 사열침으로 뚝뚝뚝 따요. 해가지고 석션을 쭉 빨아 올리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돼 있냐면 피떡 우리가 쉽게 말하면 피떡이라고 하잖아요. 피떡이 그대로 끈적끈적한 피가 뭉쳐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이 결국 이런 노폐물들이 오랫동안 쌓여 있어서 끈적끈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당연히 그런 상태에서는 에너지원과 산소의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겠죠. 이 젖산으로 인한, 그리고 젖산뿐만 아니라 여러 부산물로 인한 농도가 증가되는 게 근육통이 지속되는 이유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인산 크레아틴이 모두 소모되고 난 후에 작동하기 시작해서 80초에서 100초 동안 근육의 수축을 위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본래 가지고 있었던 ATP를 소모를 하고 그리고 ADP가 된다라고 하면 인산 크레아틴이 다시 ATP로 재합성을 시켜서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만들고, 인산 크레아틴이 모두 소모되면 80초에서 100초 정도 피부로산이 젖산으로 전환되면서 에너지를 생성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특히 이제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머슬의 기능이 온전하게 일어나기 힘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후에 설명할 유산소 체계보다 두세 배 정도 빠르게 일어나 인산 크레아틴에 의한 에너지 공급과 유산소 상황에서의 에너지 공급 사이의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육이 운동을 하면서 소모된 인산 크레아티닌이나 글리코겐은 운동을 마친 후 다시 축적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보면 결국 근육이 일을 할 때는 이미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과 산소를 이용해서 일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 이미 근육 내에 있는 것들을 거의 소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산소를 소모하는 산화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 크레아틴으로부터 인산 크레아틴이 다시 합성되어 저장되고 글리코겐이 분해되어 나온 젖산은 다시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글리코겐의 합성에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소가 소모되어 신체는 운동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호흡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